2011년도 기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정숙님이 한 채팅 사이트에 가입해서 승무원과 조건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대화방을 개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직접 승무원 옷을 구한 다음 승무원 복장을 한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남성들을 유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훔쳐 달아났고 모텔 밖에는 동거인으로 보이는 남자친구 석 씨가 밖에서 차로 대기하다가 같이 도주를 했다는 거죠. 결론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건데, 근데 이런 일이 이게 다였을까? 밝혀진 게 두 번이라서 그런 거지. 아마 불법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신고 못한 사람들로 따지면 더 있을 거라는 추측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조사 과정에서 정순이 말하는 거 보면 미스 코리아가 되는 순간 인생이 바뀌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아마도 연예계 쪽으로 성공은 하고 싶은데 실력은 안 되고 그렇다고 다른 일은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동거하는 남자친구랑 쉽게 돈 벌어보자는 의도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미스 코리아가 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본인이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그냥 참가만 했다는 의미로 인기상만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미스 코리아 주최 측도 말을 해요. 미스 코리아 호칭은 진, 선, 미, 입상자 7명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이라고. 그래서 정숙님은 그냥 일반 사람이다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주제를 알고 좀 조용히 일반 사람답게 인정하면서 살면 되는데 실력도 안 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끼가 어떻게 안 되었나 봐요. 무조건 연예계 쪽으로 성공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또 출연을 한 게 내일은 미스트롯에도 출연을 했었죠. 이게 2019년도인데 이름도 박가은으로 개명하고 인간 도파민, 흥팅게일, 간호사 출신으로 출연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여기서는 과거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목을 못 받아서 그런가? 뭘 많이 하고자는 하는데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한 게 성형이라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얼굴에 손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되어서 결국은 낯설에 출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털리게 되었고 아마 정숙님의 연예계 꿈이 이번에는 끝난 것 같죠. 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역시 낯설이 낯설했다. 저는 이번 정숙님 사건을 보면서 이 말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낯설 제작진들이 입장문 발표를 하긴 했어요. 일단 입장문 한번 보고 나서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나는 솔로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심리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10월 30일 23기 첫 방송에서 나는 솔로 출연자의 13년 전 범죄 이력에 대한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었고 제작진은 사안이 중대함을 인식,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방송할 예정입니다. 제작진은 출연자들을 검증할 때 각종 범죄 이력부터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불미스러운 과거 행위까지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거친 후 각종 자료를 제출하도록 출연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출연자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경고해주는 시청자분들에게 제작진은 고마움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애정어린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출연자를 선정하여 신중하게 제작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제작진 올림. 암튼 이렇게 글을 올리긴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정숙님 범죄가 사실이라는 내용이죠. 제작진들 오늘 하루 종일 머리 엄청 아팠을 거예요. 가장 먼저 사실 유무 파악해야죠. 이제 파악했으니 편집세로 해야죠. 근데 더 머리 아팠을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든 사실이 아니길 바래서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남 PD는 본인 커리어에 스크래치 나는 게 싫으니까. 이전 짝 사건 이후로 다시는 큰 사건이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절대적이었단 말이에요. 증거가 대놓고 넘쳐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진짜 범죄자를 출연시켰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전 출연자들 중에 집단 따돌린 가해자다, 태움 가해자다,
암튼 여러 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대응을 어떻게 했냐? 사실무근이다, 증거 없다, 이런 최소한의 말도 없이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렇게 빠른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도 안 지난 상황에서 이런 대처를 한 거 보면 이번 정숙님 사건은 누가 봐도 100% 사실이다. 이게 맞다는 거죠. 제작진들 입장문 중에 마지막 내용을 보면 애정어린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란 말이 있어요. 제작진들이 우리들의 애정을 알고는 있는지 의심이 되는 문구이긴 해요. 제가 행여나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웬만한 기사들이나 영상들 다 보긴 했는데 그런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99.9%라 해도 될 만큼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의미들이에요. 이 말뜻이 정확히 뭐였겠어요? 시청자들 눈치 하나도 안 보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욕심내다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즘 남 PD 하는 거 보면 기존 제작진들 다 보내면서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전에는 딸 부정 취직시켜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암튼 이런 것처럼 이번 정숙님 문제도 보면 결국 본인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 맞다는 거예요. 남 PD가 정숙님 면접 볼 때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이 사람 특이한데? 무조건 빌런 확정이다. 이번 23기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결론은 빌런 하나 찾아가지고 출연시키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숙님 사건은 자업자득이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의 몫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입장문 내용 중에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아마도 이번 23기 전체 삭제보다는 정숙님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다는 의미로 봐지거든요. 23기가 통으로 삭제될 줄 알았던 시청자님들도 많이 계시던데 이렇게 되면 과연 흥이 날지가 의문이에요. 정숙님 첫 등장 보면 알겠지만 완전 설치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상황이든 간섭 안 하는 부분이 없다는 건데 그런 재미난 상황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과 또 그럴 리는 없어 보이지만 행여나 정숙님과 연결된 남자 출연자가 있다면 그 사람 또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또 그런 연결되는 장면 또한 못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의 몫이라고 말을 해보는 건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제작진들은 겨우 입장문 하나로 퉁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입장문도 입장문 나름이지만 저는 그래요. 그냥 기본적인 예의상 하는 말들 같고 입장문 발표했으니 우리 방송에도 문제없지? 그리고 편집해줄게. 뭐가 문제야?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도 범죄자를 출연시킨 역사에 남을 프로인데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인 거죠. 제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요? 그래 뭐 이렇게 입장문이라도 올려주는 게 어디야. 콧대 높은 PD인데 왜 그랬냐고 제대로 된 사과하세요.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한들 남 PD 뭐라고 하겠어요.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쯤에서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우리는 평상시 그대로 애정을 가지고 재미나게 시청해주면 된다는 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 뭐 다르게 생각해보면 제작진들도 억울할 수는 있어요. 이게 2011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 최근 일도 아니고 10년도 더 넘은 일인데 정수님 본인 또한 10년도 넘은 일을 아무도 모르겠지란 이런 생각을 믿고 출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보란듯이 터지니까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껏 사람을 평가해서 출연을 시켜야지 갈수록 시청률만 보면서 아무나 대놓고 출연시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걸러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출연한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최근 출연한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숙님 같은 분들을 보면 어떻게 다들 하나같이 똑같은지 하나같이 이렇게 설칠 수가 있냐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사람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해야 하나? 이번 경우도 봐요. 정숙님 열심히 수육 만드는 장면 있죠. 근데 갑자기 밖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비 온다고 먹던 거 중단하면서 정신없이 옮기고 있는데 정수님 혼자 뭐라고 했어요? 수육 정수기가 했어요. 내가 했다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니까 주저앉아서 우는 척하고 있었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같이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정숙님은 그딴 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강하고 모든 우주 만물들이 내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텐션이 높다는 말들이 있던데 가만 보면 텐션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산만하면서 정신이 불안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유형들을 보면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범죄자 아니면 영숙이 같은 사람이다. 어쨌든 좋은 사람은 아니란 거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방송은 문제없이 시작될 것 같고 단지 다들 그렇겠지만 바라는 게 있다면 제작진들 이번 기회로 시청자들한테 눈에 보이는 뭔가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연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게 낯솔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어느 프로보다도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저도 이번에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10년 넘은 뉴스 기사까지 찾아냈냐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도 찾아내냐 이건 거지. 연관된 사람들이 제보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또한 정숙님 같은 사람이 출연할지 어떻게 알고 또 찾아내냐 이건 거지. 준비한 것도 아니고. 너무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출연하시는 분들 출연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제발 들떠있는 마음 이전에 본인 과거부터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